구독, 좋아요. 자, 계속해서 좀 걱정되는 소식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정의선 회장도 이번에 미국에 가는데, 네. 정의선 회장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현대자동차는 지금 파업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파업의 그 조건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현대차를 들어먹겠다는 건가요? 제가 현대차를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대차 시내 직장입니다. 아, 시내 직장이죠. 평균 연봉이 1억 1,200 됩니다. 아니, 초봉이 9천인가 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직이 더 많습니다. 사무직보다. 그렇다면 저분들이 사회적 약자냐, 그게 아닙니다. 누릴 거 다 누리시는 분들인데, 물론 귀족. 그러니까 기업이란 게 잘 됐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노동자와 나누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문제는 뭐냐면 현대차가 저렇게 딱 방점을 찍잖아요. 그럼 이게 그 사기업,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가 아닙니다. 산별 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별 노조에서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에서 저렇게 결정이 되면 그게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아니, 현대기아차에서 저렇게 해줬는데 우리 기업은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어떤 기업들을 대한민국 쪽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임금을 14만 원 정도 올려달라. 그리고 성과금 회사 순이익의 30%. 그리고 상여금이 원래가 750%였대요. 근데 900% 부럽습니다. 최장 그리고요 64세로 정년 연장. 그리고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해고자 복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귀족 노조죠.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의 저런 기업들이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대기업 노조나 아니면 공무원 노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볼 때 이들이 말하는 민주노총이 서민을 위한 거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노조가 만들어진, 노조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있는 노조 조직률이 80%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5% 내외입니다. 그럼 대다수의 기업에는 85% 내외 노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우면 좋은 겁니다. 대기업도 현대기아차도 되게 힘들지만 억지 춘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 제가 현대자동차가 왜 파업을 하면 관철이 되는지 압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자동차는 컨베이어 벨트잖아요. 그래서 파업을 몇 시간 한다 그러면 딱 몇백 대의 차량이 손해가 난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딜을 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부분 파업했다. 그럼 차량 관련해 가지고 몇십 대, 몇백 대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 파업할까, 이틀 파업할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파업해봐, 이런 식으로 협박이 가능하죠. 그렇죠. 협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억지 춘향으로 이게 수치를 봤을 때 요거를 올려주고 이거를 생산을 계속하는 게 낫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요구 조건이 한 8천억 정도쯤 된다. 이거 들어주는데 한 8천억 들어간다는데, 자, 8천억 토해낼래 하면 우리한테 한번 파업당해가지고 한 몇 조 원 손해볼래, 이렇게 협박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윤석열 정부 때 파업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불법 파업에 대해서 노사에 있어서도 저 법치주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파업 일수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저기 보면 근로 손실 일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234만 시간인 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치주의가 노사, 양쪽에 다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파업을 하는데 언제, 몇 년 만에 하느냐? 6년 만에 하는 겁니다. 2017년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하다가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가 지금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대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관세 때문에 두들겨 맞게 생겼고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노란 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하도급 업체에서 끊임없이 파업이나 교섭을 하게끔 귀찮을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과 인력이 또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에
자동차 노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조에 있는 분들이 또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자제하자, 우리가 같이 하자, 이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딱 되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댓글창에서 계룡산 도인님께서 이 현대차 노조들 8월에 파업을 선언해놓고 회사 멈춰놓은 다음에 휴가 간답니다. 휴가 갔다 오면은 이제 파업이 타결됐으니까 위로금 나오고 성과금 나오고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갔다 오면은 임금 다 보존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첫 단추를 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너무 좋은 거잖아요.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손배소를 걸어야죠. 왜냐? 책임을 못 묻는 거죠. 아니 불법 파업이잖아요. 예.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조에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소를 걸어야 돼요. 근데 손배소를 못하게끔 어떻게 하느냐? 노조에 대해서 손배소를 걸지 못하고 개개인에 대해서 걸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업을 할 때 얼굴도 다 가리고 그러면 특정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경제 6단체장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발 이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억지 춘향으로 제가 볼 때 양보를 했어요. 뭘 양보를 했냐면 노조 불법에 대한 손배소 청구를 자체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 급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손배소의 상한을 시행령에 두기로 한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절대 안 되냐?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 의무는 없애달라. 그러니까 원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청업체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5,000개나 되는 하청업체가 있는데 그 5,000개 되는 하청업체들이 다 원청인 현대자동차한테 대고서 파업을 해버리면요. 현대자동차에서는 그 파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지금 따로 만들어야 될 그런 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결국은 해외 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사업 경영상, 이거는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걸고 넘어져서 파업을 할 수 있게 했으니까 이건 제외해달라. 요거 하나하고 1년 동안 좀 유예해달라. 이걸 해서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안 들어줄걸요? 그러니까 지금 22일인가 23일에 하여튼 요번에 그 본회의도 지금 걸려있는데 본회의 날짜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당대회 날짜가 이제 22일이니까 22일하고 혹시나 결선 투표가 있으면은 24일까지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24일 이후에 이제 본회의를 열자 뭐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회의 열어서 지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지금 통과시키겠다.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밥을 먹어요. 사람 만나서 차를 마셔요. 그러고 본인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협치입니까? 이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리고 기업을 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삐딱한 사고, 시선, 이게 민주당 전체 그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거죠. 뭐 존경한다고 하는지 진짜 존경한다고 줄 알더라.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 기업인들도 기업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예측 가능한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할까 해줄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본인이 중도적인 코스프레 한다고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반도체 특별법 중에서 52시간 예배를 두겠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노총 만나고 나서 일이 싹 닦였잖아요. 지금 쏙 들어갔죠. 그런 거 보면 사실 저는 이재명은 막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뭐 안 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자꾸 이재명은 협치하고 싶고 뭐 기업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 강경하다? 아닙니다. 이거 다 쇼하는 겁니다. 역할 분담하는 거죠. 아니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지지하는 세대가 40대, 50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어떤 고 직급들, 고 나이대가 이제 40대, 50대 될 텐데 현대차가 진짜 정유선 회장이 자 한국에서 생산하는 그 물량을 확 줄이고
미국 생산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일도 열심히 하고요. 그 어떤 생산 효율성이나 그런 게 한국보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은 과연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뭐 한국의 그 수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가서 근무할 사람들 몇 명만 뽑아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정리하고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한다. 과연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때 4050들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래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할 건지, 지금 이미 은행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이 IT 업계 쪽에서도 이미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굉장히 불경기로 들어갈 걸 예상하고 정리해고 바람이 지금 엄청나게 일고 있어서 4050 세대들이 지금 막 쫓겨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과연 그래도 여전히 이재명이 옳고 여전히 민주당이 자기는 평생 지지할 정당이라고 생각할 건지 진짜 저는 묻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5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딱 저도 50이 됐는데 이른바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의 기득권인 거죠. 어떤 회사에 있다고 보면 부장급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좋은 거예요. 빼먹을 거 다 빼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주 4일째 얼마나 좋아요. 대기업 사람들, 공기업 사람들. 아니 모든 전 세계의 뭐 자동차 기업들이 다 주 4일째 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주 4일째 하고 다른 데는 주 5일째가 아니 6일째, 7일째로 일을 합니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그때 지적을 많이 했을 때 제가 이제 민주당을 출입했거든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이 저보러 김 기자 모두 같이 잘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잘 살아요. 대기업 노조 사람들만 좋은 거죠. 하청취들 다 죽어요. 아니 결국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단세포적인 생각입니까? 월급을 많이 주면 그게 소비가 일어나가지고 국가가 발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월급은 누가 줍니까? 이재명이 주나요? 문재인이 주나요? 기업들이 준대 뭐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장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업을 죄악시 만드는 그런 공작을 또 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한 번도 땀 흘려서 제대로 일해보지 않은 사람, 성실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투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의 무게와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다 같이 잘 살면 좋지, 좀 올려주면 뭐가 문제야. 그리고 산재가 일어났어. 그러면 저렇게 산재 일어나는 회사 문 닫아야지. 본인이 만약에 거기에 잡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얘기를 좀 하라고요. 여튼 보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만큼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좀 그래도 대한민국을 갖다가 기업들 다 떠나고 있는 거를 막아줄 곳은 또 역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국민의힘이 좀 얼마나 요즘 그래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당대회 이제 곧 마무리가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혁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혁신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힘, 효능감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그런데 저는 될 겁니다. 너무 진짜 좀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내부적으로 내란이란 얘기, 극우란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걸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프레임 안에서 놀면, 거기에서 있으면 상대의 언어를 따라가다 보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내란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뭐 형사재판 중이지만 잘 보십시오. 그렇게 민주당이 내란 선동을 했잖아요. 근데 국회는 내란 선동해서 통과시켰어요, 탄핵안을. 근데 탄핵을 헌재에 소추했을 때 내란죄 빼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도 볼 때 이거 복잡하다, 쉽게 못 나온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계엄이고 내란인지는 지금 형사재판 중인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워딩을 가지고 내부 총질 난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에 대해서, 탄핵 찬반에 대해서,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생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극우인가요?
전 내란 선동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할걸요. 부산에서, 동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예. 우리 앵커님 여의도에서 사회도 보셨잖아요. 예. 그 수만 명, 수십만, 연인원까지 하면 수백만의 그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탄핵이 됐을 때, 대통령이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재명의 나라로 될 수밖에 없다. 제2의 홍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소불위하게 수십 번의 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나라를 절단내려고 한 세력, 이게 바로 내란 아니냐. 그거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내란 세력입니까? 극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남들이 만들어오는 그 덫에 자기가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본인이 이 전당대회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란 세력이다,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렇게 말한다는 게 대변인 신문이라서 실명을 거론을 못하시는 그 뭐 한계를 여러분 아시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조경태 후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고. 저는 예. 답답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삶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내란이다, 어떤 사람은 극우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모르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요번에 자꾸 전당대회를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그 프라임 단순한 논리로 보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전선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당원들도 국민들도 볼 겁니다. 예. 누가 책임의 언어를 얘기하는지, 누가 배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리는 저번 대선을 통해서 졌습니다. 하지만 40% 넘는 지지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 거의 뭐 1%니까 10%가 안 되는 한 8% 차이로 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이준석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이겼어요. 이긴 거잖아요. 근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대선에서 졌어요. 그렇지만 40%의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야 이재명 진짜 제 위험한 사람이니까 제대로 잘 관리 좀 해. 못하면 좀 때리고 견제해. 대한민국 똑바르게 가게 해줘.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내란 세력이라고요? 극우라고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동료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관저 앞에 모인 45명의 국회의원들은 뭐 사실상 당을 떠나야 된다고요? 제명시켜야 된다고요? 진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민주당 지지율 정청래 딱 임명되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올라가는데 사실 국민의힘 올라가는 것만큼 또 밑에서 이 무당층이 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무당층 내려가고 국민의힘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하면 원래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파르게 쫙 상승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당원들의 마음은 제발 싸우지 말라. 내부에서 싸우지 마라.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안에서 다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과거에 머무느냐 이거죠.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 그 살아있는 권력이 언론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 그럼 국민의힘이 국민을 믿고 의석수 말고 국민을 믿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 봤잖아요. 8월 15일 날 어떻습니까? 광복절 80주년을 절도하고 국가기념일을 강탈하고 사유화해버린 개딸들 위해서 자기 셀프 대관식을 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앞에 인사도 개판, 사면도 개판.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좀 더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그걸 가지고 더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데 자꾸 전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본인 살자고 그야말로 당을 절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이라고 뭐가 내란입니까? 뭐가 극우입니까? 광화문에 나와서 세게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극우입니까? 내란이란 말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란 거리는 거 보면은 그냥 민주당 가세요. 그냥 딱 저는 그 말만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민주당에 안 갑니다. 왠지 아시죠? 민주당에 가면 쓸모가 없거든.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물론 본인의 생각이 있고 그렇겠지만 최소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광장에 모였는지, 거리를 메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개헌과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가 비록 졌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또 희망을 걸고 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분명하게 해야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개헌보다 무서운 게 내란 프레임입니다. 내란 1차의 내란에 휘둘리다가 지금은 극우라는 그 말에 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 예, 누가 내부 중요합니다. 총질을 하고 있고 예. 누가 내란과 극우의 프레임을 딛고 우리가 미래적인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지, 그게 바로 혁신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댓글창에서 누가 도대체 내란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시는데 예. 아이고 한 명 있습니다. 계속 내란 프레임에 그냥 허우적대시는 분 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도 좀 계시더라고요. 제발 좀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짜 미래 비전을 얘기하면서 그냥 보수파드가 진짜 여태까지 했던 게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비전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동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쟤네들의 어떤 그 프레임에 빠져서 내란이고 무슨 뭐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과 함께 또 정치 이슈들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지금 당장 닥치게 될 이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팬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